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뭐 벌써 수요일이에요, 그죠?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또 11월 말일이고요. 네. 일단 뭐 이번 달은 그냥 뭐 무난하게 뭐 잘 간 것 같아요. 지수도 뭐 크게 떨어지는 거 없었고, 그죠? 조금씩이라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회복이 잘 되면서 괜찮았던 이제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확 좋아졌구나 느낄 만큼 뭐 수익이 많이 나거나 이제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회복이 잘 되고 있으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지수 얘기는 특별하게 또 할 게 없어서 잠깐 뭐 짧게 체크만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지루하시죠? 뭐 지난주까지는 한동훈 테마주들이 이제 막 열심히 움직이고 올라갔던 게 조금 더 가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매매하기도 편했고 뭐 수익 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매도 사인이 나가고 지금 이번 주는 매도 사인 나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뭐 팔 게 한 두 개 있었는데 팔까 딱 팔라고 하는데 좀 애매해서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매도 사인 나가는 자리였는데 그러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이제 이번 주에는 아직 수익 챙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지루함을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지루함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방송 제목을 이제 뭐 지루함이 느껴지는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 평소보다 덜 들어오셨어요. 근데 눌림목 얘기할 거고요. 매집 패턴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한동훈 테마주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코스닥 시장을 주름 잡았던 테마주들이 또 움직이거든요. 네, 그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대통령이 이제 내주 다음 주에는 아마 저기 그린벨트 해제 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해드릴 거고요. 할 얘기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메가시티에다가는 뭐 국세 감면권을 이제 부과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아까 기사가 나오더군요. 네. 메가시티에 국세 감면권 검토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국세인데 뭐 이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 네, 네, 네. 요거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채널 A에서 기사 나온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메가시티 즉 김포 관련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요 얘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매집과 매수 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도 잘 들어두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광현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확실히 좀 적은데요. 부산 엑스포 잘 안 돼가지고 실망들 하셨나? 다 어디 가셨지? 네, 들어오시겠죠, 그죠? 네, 항상 보면 늦게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예, 이현정님도 어서 오시고 이몽진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예, 후니마님하고 콜럼버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으니까 천천히 하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는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래도 봐야죠. 코스피 지수는 이제 보합에서 끝났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네. 환율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스닥은 0.7% 올랐고, 코스닥에서 오늘 이제 좀 눈에 띄게 올라간 거는 뭐 LNF, 이게 2차전지죠, 그죠? LNF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맨날 그냥 떨어지고 고생하다가 오늘은 좀 올랐어요. 그래봤자 뭐 저 밑에 있긴 하지만 15% 급등했고, 에코프로 BM이 오늘 한 10%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2차전지 코스닥에서 2차전지 우두머리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 코스닥 지수가 크게 막 흔들렸잖아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그랬고 이제 다른 테마주들이 전혀 못 갔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이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죠.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은 늘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가 모든 그거를 다 독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이 이제 뭐 오르거나 말거나 떨어지거나 말거나 증시가 별로 영향도 없고 반응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거죠. 실제로
이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위주로만 급등을 해서 다른 테마주들이 못 가고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많이 가요. 아까 보니까 뭐 SGNG, 뭐 SG 세계물산이 상한가 같죠. 뭐 그린벨트 해제수혜주, 뭐 여러 가지 반도체도 움직였고 게임주도 좀 움직였고 뭐 STO 증권형 토큰이죠. 뭐 NFT 같은 계열인데 그쪽도 가고 멀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2차 전지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거고요. 이제 연말이 또 되니까 또 내년에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말들이 많은데 의미 없는 거니까 귀 기울이지도 마시고 맞출 필요도 없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불과 딱 한 달 전이 여기입니다. 10월 말이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막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의 심리가 완전 짓눌려 있었거든요. 짓눌려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때요? 저기가 있어.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가거나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중요한 거는 미국의 국채금리라니까요. 근데 미국의 국채금리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년에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죠? 근데 금리 인하의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마친다고 칩시다. 내년 3월달이나 6월달이나 뭐 5월이건 7월이건 8월이건 언젠간 금리를 내리겠죠. 근데 맞춰봤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래요. 항상 개인들한테 확실한 신호를 안 줘요. 확실한 신호를 안 준다니까. 왜 우리 운전할 때 녹색불 들어오면은 건너가도 좋다, 그죠? 이제 신호가 바뀔 거다라고 이제 미리 주황불로 예고도 해주고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마라. 딱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미리 신호를 주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그런 게 없어요. 설령 내년 정말 3월이나 뭐 그런 6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계속 괴롭힐 겁니다. 어떻게요?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계속 괴롭힌다니까요.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많이 꺾였고 고점 대비 이제 10% 이상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앞으로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금리가 나중에 결국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냥 떨어지겠냐 이거죠. 떨어지다가 또 확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확 올랐다가 이러면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증시는 또 약간 흔들거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중내산에 뭐 만에 그러면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써부터 내년에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관심 갖지도 마세요. 왠 줄 아세요? 네. 사람은 어차피 그거에 맞춰서 살게 돼 있어요.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힘든 분 많거든요. 맞죠, 그죠? 맞아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뭐 이 시기에 편하다고 하지만 요즘 공무원분들도 힘든 거 많아요. 월급이 안 올랐잖아요, 많이. 그죠? 그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 공무원도 힘들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은 맞춰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죽기 전에 금리도 풀어주고 돈도 풀어줘서 또 올라가게 돼 있고요. 사람 안 죽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질없이 그냥 내년에 경제가 나쁘네 마네 뭐 금리나 언제 하냐 마냐 그거 갖고 맞추고 싸우고 머리 듣고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다 부질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중요한 거는 금리와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주나 테마주로 돈 벌기 쉬워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289원에 있죠? 이게 1270원, 60원, 50원까지 오면 더 좋고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이걸 유지를 해주면 개별주, 테마주 가지고 돈 벌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위로 한번 쓱 든다 이렇게 든다 그러면은
돈이야 벌긴 벌겠지만 또 이제 좀 힘들게 버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움직인 종목들 좀 볼게요. 잠깐만, 그 전에 지수가 아무튼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쪽은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보시면 너 뭐하냐 싶을 정도로, 그죠? 네. 거래도 늘어나고 있지만 주가는 옴짝달싹 못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왜 좋냐면 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수익이 바로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물론 저희 방에 삼성전자가 보유 종목이긴 합니다. 지수 올라가면 삼성전자 수익 나겠죠. 근데 나머지는 심심해지거든요. 그죠? 네. 지수가 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고요. 그냥 이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해요. 네. 약간 이제 횡보 좀 하고 있죠. 그죠? 일본이고요. 대만도 보시면 띄워놓고 횡보하고 있죠. 네. 다른 나라 다 똑같아요. 저기 홍콩이 있죠.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던데, 그죠? 홍콩 ELS 어쩌고 저쩌고, 그죠? 네. 여기는 신났어 또. ELS 이제 만기 돌아오니까 그거 든 사람들 또 이제 돈 뺏으려고 또 이러고 있어요. 앞으로 은행 가서 ELS 이런 거 들지 마세요. 특히 ELS를 요즘에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ELS 조심하십시오. 네. ELS 관련된 거 드시면 큰일 나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홍콩 저기 H 지수랑 항생 지수입니다. 혼자서 전저점 깨면서 박살내고 있죠, 그죠? ELS 연계돼 있어서 그래요. 네. 이게 개인들한테 돈 받아놓고 그 돈 떼먹고 싶어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지루합니다. 유럽도 보여드릴까요? 유럽까지 보시면 정확하겠죠? 유럽의 독일, 여기도 갑자기 처음에 세게 올라오다가 요즘에 지루해요. 하늘에 봐도 지루하죠, 그죠? 하품 나오겠어요, 그죠? 네. 프랑스도 지루하고요. 네. 자, 이제 그동안에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중소형 지수를 보죠. 자, 코스피로 보지 말고 이제 코스닥으로 볼까요? 잠깐만요. 코스닥 대형주 크게 움직인 게 없죠. 코스닥 중형주, 여기 보시면 조금 올라오다가 최근에 무슨 저기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저는 뭐 물론 국민학교 나왔지만 그 팔벌려 옆으로 이제 팔벌려 있는 것처럼, 그죠? 네. 팔을 쫙 벌린 상태에서 그냥 이러고 있죠. 캔들도 보세요. 네.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없어요. 무슨 얼음땡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째 지금 지루한 거야, 그죠? 소형주, 여기는 이제 여기도 지루하죠. 횡보하다가 어제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 그 정도.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다 지루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대형주는 이제 설명 많이 했으니까 그쪽은 넘어갈게요.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멈칫거리는 거는 뭐냐면, 어제 그 얘기 했나요? 네. 증시가 딱히 올라갈 이유도 없고요. 지금 딱히 떨어질 만한 이슈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맨날 금리 가지고 이제 악재 타령했고 인플레이션 갖고 이제 우려먹었는데, 그걸 더 이상 우려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죠? 네. 호재 있어요? 호재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맨날 금리 갖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당장 금리 인하 못 하거든요. 하더라도 이제 온갖 난리를 친 다음에 할 건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냐면 진공 상태? 약간 뭐 그 상태예요. 그 와중에 대형주가 못 가니까 중소형주 중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동원 테마주가 많이 올라왔죠. 근데 한동원 테마주도 이제 쭉 다시 보시면 자, 또 한번 보죠. 오리콤이랑 이제 오파스네 노을은 넘어갈게요. 이건 뭐 설명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최근에 올라온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센 거 순서대로 DTNC로 보시면, 아까 낮에 제가 우리 그 라이브 위원들한테 오후에 특강을 했거든요. 뭐냐면 한동훈 테마주 있죠. 최근에 올라온 거, 그 종목들 눌림목을 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무방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리는데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여기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할게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지금 우두머리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냐면
거래가 많이 나온 양봉 또는 이제 음봉일 수도 있어요. 그 캔들 안에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좁디 좁은 박스권. 캔들 한 2개 들어가려나? 네. 그렇죠? 좁디 좁은 박스권이에요.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눌림목이에요. 왜 지루한 줄 아세요? 지루하다는 얘기는 눌림목이라는 얘기고요. 눌림목은 매집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이게 그 상승 그 옛날에 사케다 전법이라고 있어요. 사케다 전법. 일본 저기 기법인데 사케다 전법에 이제 3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한자로 삼법. 오랜만에 한자 써보네요. 이게 뭐냐면 쉰다 이 뜻이에요. 쉰다. 상승 3법, 하락 3법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승 3법은 뭐냐면 잘 올라가다가 쉬다가 또 간다 이 뜻이고요. 하락 3법은 뭐냐면 떨어지다가 쉬다가 또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얘 왜 적산병, 흑산병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법 중에 뭐 적산병이나 흑산병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이거 뭐냐면 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락 3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승 3법인지 아닌지 이제 개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화면이 안 나오세요? 잠깐만요. 네, 광현님하고 목소리 들리세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도 목소리 잘 들린다 1번, 네, 화면 잘 보인다 2번. 여기 유튜브 쪽도 찍어주세요. 광현님하고 시벅님은 화면이 안 나오고 목소리 들리시고 왜 그러지? 잠깐만요. 네, 잠깐 제가 체크해 볼게요. 네. 광현님하고 시벅님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화면 안 보이세요? 예. 혹시라도 또 끊기거나 그러면은 안 보이거나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 계속 진행할게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이라는 얘기예요. 눌림목이라고. 매집의 또 다른 이름이 눌림목이고, 지루하다 눌림목이에요. 그러면 눌림목이 잘 만들어지면 급등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 눌림목이 끝나고 나서 급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눌림목이 끝날 때 엄청 지루해요.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은 못 견뎌요. 엄청 지루해요. 내가 이러려고 주식했나 싶을 정도로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이걸 왜 샀지? 내가 왜?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고? 막 이래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네. 내가 이걸 왜 샀냐고. 내가 여기 나만 있어? 네. 호가창도 그냥 휑해요. 아니 불과 2, 3일 전에 내가 샀을 때는 막 그냥 상한가 갈 것 같고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거래가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해서 그 회사에 전화했어요. 주담이랑 통화 좀 해보려고. 주담도 어디 가버렸어. 전화도 안 받아. 예, 나 혼자만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눌림목 끝나가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함이 심하면 심할수록 좋은 겁니다. 아까 그 상승 3법, 하락 3법 얘기했죠. 떨어지다가 지루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떨어지거든. 네? 여러분들 손실 나는 것도 쾌락입니다. 주식이나 도박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거 있죠. 그것도 쾌락이에요. 돈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근데 떨어질 때도 정신적으로 쾌락을 느낀다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정신과 의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해보고 손절하는 것도 쾌락이라고. 근데 아무튼 이건 뭐예요? 눌림목이에요. 근데 이제 지루하게 하면서 사람들 이제 판단을 이제 흐리는 거죠. 왜? 사람들 내보내야 되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개인들은 나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DTNC 하로잖아요. 딴 것도 DTNC도 보면은 자 보세요. 그냥 이거예요. 종목이 세냐 안 세냐, 네? 강하냐 안 강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겁니다. 태평양 물산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딱 박스를 걸어놓고 보니까 보이죠, 그죠? 그러네. 이게 우두머리급이고요. 핑거. 오늘 핑거가 아까 급등했는데 혼자서 급등했죠, 그죠? 오늘 장중에 10%까지 급등했어. 이거는 한동훈 테마주라서 급등한 게 아니고 오늘 저기 그 핑거가 적어도 돼요. STO,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오늘 그 관련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살아있죠. 협진. 그냥 이것도 똑같아요. 얘는 좀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닌가요? 에이, 여기 갭을 크게 띄워서 급등했잖아요. 갭을 이때 이렇게 크게 안 띄웠으면 양봉은 원래 이랬겠죠. 맞잖아요, 그죠? 갭을 띄워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처음에 나왔던 양봉 그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똑같은 차트예요. DTNC, DTNC하로, 태평양 물산, 핑거, 협진 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근데 달라 보이실걸요? 설명을 하니까 같아 보이네 이러지만 따로따로 보세요. 얘기 안 하고 보면은 얘는 뭐 5일선이 올라타 있고 약간 붕 떠 있는 것 같고, 태평양 물산은 뭐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고, 핑거는 떨어지다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저 다 달라 보이죠? 사실은 똑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보면은 한익스프레스 똑같은 차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죠? 똑같으면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벗어났죠, 그죠? 달라 보이시죠?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한익스프레스를 막 사시겠지, 그죠? 네. 그러면 여러 개 얘기해 드릴게요. 네. 한국 수출 포장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왜 3일 동안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보이죠? 처음에 양봉 나왔던 게 여기잖아요. 거래가 제일 많은 게. 그럼 얘 기준으로 그면 그냥 이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요거 빨리빨리 설명하는 건데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우아이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얘 오늘 좀 심하게 빠졌죠. 왜 그러겠어요? 초반에 상한가나 이런 게 없잖아요. 덜 올라갔거든. 이게 초반에 약했다고. 약하니까 요 정도. 부방은 뒤에서 혼자 신나가지고만 올라갔죠, 그죠? 네. 이게 조금 더 약간 더 세게 떨어지는 거. 사실은 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부방도 똑같은 거. 궁금하시겠죠? 막 물어보고 싶으시죠? 이것도 봐주세요, 저것도 봐주세요. 디지캡은요 달라요. 네, 그랬죠. 이거 애매하다고. 이거는 노을이랑 5%처럼 그렇게 막 떨어져도 그렇게 끝난 것도 아니고, 아까 이제 뭐 태평양 물산이나 핑거처럼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정쩡하다니까요. 네. 주식시장에서 제일 힘든 게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요런 겁니다.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KCC 건설 좋잖아요. 그냥 쫙 돌리고 있어요. 사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냥 눌림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루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 지루하다고요? 눌림목이라서. 눌림목이 왜 나올까요? 세력이 매집한다고. 세력이 매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주가를 뭐 10% 20%씩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급락했다가 급등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래를 줄이면서 공중에 뜬 상태로 꾹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지루하게 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왕 누르는 김에 어디를 건드릴까요? 그렇죠. 단기 트레이더들, 초단타쟁이들이 주로 쓰는 손절 라인이 있어요. 거기를 건드려요. 왜? 나가라고. 그 사람들의 마지노선이 거기거든요. 어딘가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요. 거기 깨지면 나간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네. 세력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세력들이 개인들 손절 라인을 다 알아요. 왜 할까요? 쉬워요. 그 사람들이 쓰는 그 개미들이 쓰는 기법을 옛날에 세력들이 썼던 거거든요. 자기들이 쓰다가 이제 안 맞으니까 버린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떤 누군가가 이제 들고 와서 개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것도 무료로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기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다 압니다. 뭐 저도 아는데요. 그 근처에서 막 흔들겠죠.
지루하고 답답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세력들이 눌림목을 만들어서 매집을 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끝나갈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래가 최저에다가 최저 거래량이 나오고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울해지죠. 그 정도로 거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테마주나 기타 관련주 들고 있는데 지루하고 답답하다. 예,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호재죠. 맞잖아요, 그죠?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버리죠. 아우 지겨워. 내가 이거 말고 내가 저거 샀으면은 벌써 이만큼 벌어왔고 다시 왔을 텐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요. 다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잠깐 팔았다가 내가 다시 와야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이상해요. 제가 사면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올라가요. 예, 눌림목 거꾸로 가서 그래요. 눌림목이 끝날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바로 올라가니까. 근데 뭐 사람이 눌림목이 시작할 때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좀 기다리면 돼요. 아, 내가 좀 빨리 들어왔네. 극장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극장에 이제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근데 30분 일찍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일찍 들어왔으니까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30분 일찍 들어왔다고 혼자서만 머리 뜯고 내가 인간이냐, 내가 왜 이러지, 여긴 어디고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미쳤구나 이러겠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일찍 들어놓고선 뭐 일찍 들어올 수 있죠. 그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뭐 광고 많이 나온다고 이거는 뭐 온갖 음모론 다 갖고 오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미친 거죠. 주식을 그렇게 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들어오자마자 바로 영화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 운이죠.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타이밍이 좀 빠를 때도 있고 좀 그죠? 네, 늦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확하게 딱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눌림목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럼 매수를 하셨으면 가격을 크게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거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15%는 허용을 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KCC건설이 나중에 정말 잘 돼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대충 한 15%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눌림목이 나오고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기 시작한 지점 대비 최소한 30에서 50%는 가거든요. 그러면 아주 싸게 산 사람은 50% 수익 나는 거고,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은 여기서 15% 빼면 돼요. 50에서 15%. 그게 어딥니까? 그쵸?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세요. 100점짜리 100점 맞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이랑 똑같아요. 필기시험 볼 때 100점 맞는 거하고 그냥 커트라인 넘기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운전할 때 똑같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신다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는 아주 쉽게 얘기해드리면 대충 사는 거예요. 너무 꼼꼼하면 안 돼요. 대충 사놓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지금이 뭐예요? 지루하다는 게 뭐예요? 눌림목 구간이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대충 사놓고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수익이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왜 이렇게 지루해? 예, 지루한 거 맞아요, 지금. 세력이 매집한다고 지금 누르고 있고 자기들 없는 척 하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루함이 끝나갈 때쯤에 거래가 훅 줄어들면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매수 맥점이 나오겠죠. 지금 이제 아까 좀 얘기해드린 종목 중에 한국 수출 포장이랑 이런 거 잠깐만요. 이게 한동훈 테마주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방송 제목을 되게 이렇게 심심하게 써놨더니 많이들 안 들어오셨어. 자, 이 호가창 어떻게 보이세요? 매수 쪽에 무지하게 많죠. 12만 주, 여기는 6천 주, 20배 차이 납니다. 대충. 이게 여러분들 올라가는 호가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호가창 강의는 잘 안 하죠, 그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장중에 보통 하지 장 끝나고 나서 잘 안 하거든요. 매수 쪽에 이렇게 많으면 못 올라가요. 무슨 얘기예요? 누른다는 얘기예요.
매수가 많으면은 막 올라갈 것 같죠. 초보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놓고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음? 근데 어떻게 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볼까요? 정원 NCS 이런 거 보실래요? 한번 들었다 놨죠, 그죠? 호가창이 어때요? 중간중간에 뻥뻥 뚫려 있죠. 한 주, 두 주 위에도 그렇고.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런 거 많습니다. 지금 한동훈 테마주 중에 이런 게 왜 많냐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거래 아무것도 없죠. 거래가 안 됐어요. 근데 한동훈 테마주래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사후 경직에 거의 준할 정도로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서야 돈 들어와서 한번 들은 거예요. 상한가도 아니고 한번 들은 게 다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이런 걸 여기서 1,500원대 사놓고 지금 1,350원이죠.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지금 10% 이상 손실일 거 아니에요? 안 간다고 승질내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이걸 모르고 승질을 내면 안 되는 얘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승질 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사후경직이라고. 몸이, 그러니까 사람 몸도 운동 안 하고 활동 안 하면 몸이 굳어서 병나죠. 똑같은 거예요.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몸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누르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안 가느냐? 아니요, 가는 게 있죠. 잠깐만요. 여기서 김포 관련주 중에 코아스가 대장이었죠, 처음에. 김포 뭐 할까요? 아주 꾹 누르고 있죠. 왜 그럴까요? 호가창을 뭐 보면 알겠지만 거래가 없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떨어지는 거죠. 세력들이 관여 안 하고 그냥 가면 냅두겠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왜겠어요? 오랜만에 들어서 아주 오랜만에 들은 거예요. 그럴 땐 반드시 누른다니까요. 다 눌림목입니다. 코아스라는 종목을 지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쪽 테마주들이 다 눌림목, 거의 다 눌림목입니다. 그러면 눌림목일 때 세력들은 그러면 노나요? 아니죠. 다른 데 가서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흐름을 잘 보시면 재밌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선주만 하면 안 되고 설령 대선주만 한다 하더라도 대선주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봐야 된다니까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움직였죠?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했었죠. 근데 오늘 언제 그랬냐는 듯 음봉 나왔죠? 세게 나왔어요, 음봉. 네. 이것도 몸 푸는 거예요, 지금. 유진 로봇, 로봇이죠. T 로보틱스 이런 것들. 어제 들었다 놨다 몸 풀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뭐가 움직이냐면 그 뭐예요? 그 STO 증권형 토큰 수혜주인데 서울 옵션. 그러니까 다 낙폭과대거든요.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뭐라도 있으면 이제 붙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언제 급등했던 거냐? 올해 1월달에 급등했던 거예요. 로봇도 1월달, AI도 1월달. 반도체도 1월달에 올랐었죠? 반도체도 지금 올라와요. 돌아가면서. 시장이 경직돼 있고 거의 이제 아까 사후 경직 거의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몸 푼다니까요? 몸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갤럭시아 SM 몸 풀잖아요, 지금. 연초에 많이 갔었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마찬가지였고. 여기는 몸을 풀다가 못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K옥션. 연초에 많이 갔죠? 몸 푸는 겁니다. 근데 무슨 조정입니까? 여기에서 내년 경제가 좋네 나쁘네 그러면 이제 말려든 거예요, 이제. 핑거. 최근에 요만큼은 한동훈. 지금은 뭐예요? 네. 오늘은 STO. 증권형 토큰 수혜주. FS는 요것도. 이건 NFT라고 해야 되나? 뭐 NFT나 STO나 겹쳐요, 테마주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다음 주에 그린벨트 해제 얘기 나오거든요. 오늘 상한가 간 게 SG 세계물산. 낙폭거대 심하죠? 올해 크게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오늘 갔는데 상한가 갔죠. 동전이에요. 뭐 사람 얘기 못 하겠는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한동훈 테마주 중에 뭐가 잘 올라오던가요? 거래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잘 갔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게 세력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은 눌러야 되니까 냅두고 자연스럽게 누르게 냅두고 우리 딴 데 가서 뭐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종목들도 많아지고 판도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피자 있죠, 피자 도우라고 하죠. 피자 도우가 처음엔 그냥 밀가루 반죽 덩어리인데 그거를 피자 만드는 사람이 얇게 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돌리면서 피자 도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한동훈 테마주가 처음에 몇 개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한동훈 테마주라고 봐야죠. 정부에서 지금 총선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좋죠. 좋죠. 누가 땅 가지고 있는 분들, 그 근처에 부동산 있는 분들 좋아지고, 네. 그러면 이제 땅 없거나 이제 부동산 없는 분들은 막 또 승질 내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이 돈을 쓰면 여러분들 가게나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물건을 사시거나 뭐 그러겠죠, 그죠? 네. 그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SGNG 오늘 들었다 놨죠. 상한가 못 갔는데 19% 들었다 놨어요. 거래가 보이죠? 그리고 아까 SG 글로벌 요것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거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창기업지주 아침에 시초가 급등 출발했는데 음봉으로 끝났죠. 근데 이렇게 이런 게 나오면은 짜증나 이러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안 나온 거보다 이게 나오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물론 아까 SG 세계물산처럼 상한가에 가면 더 좋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다고 해서 아쉬워할 게 없다. 왜? 안 나온 거보단 이게 훨씬 나은 겁니다. CI테크 오늘 들었다 놨죠? 이것도 저기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 예전에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를 많이 갔던 게 신원종합개발이죠. 옛날에 이만큼 갔잖아요. 이게 다 그걸로 간 거거든요. 낙폭과대가 정말 심하죠, 그죠? 근데 오늘 들었다 놨어요. 근데 들었다 놓은 것도 들었다 놓은 거지만 거래가 간만에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몸 푸는 거예요. 이제. 몸을 풀어야 가죠. 운동선수들도 이제 야구선수건 축구선수건 그 경기 안으로 들어갈 때 밖에서 몸 풀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잖아요. 몸을 약간 이제 좀 몸을 데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몸을 약간 뜨겁게 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러 들어가면은 그 실력이 더 잘 나온다잖아요. 이 종목들도 몸 푸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이해가 가시죠? 지금 또 돌면서 이쪽은 이미 좀 많이 올라온 것들은 눌림목 들어가 있고 쉬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들은 이제 그 사이에 새로운 것들이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몸을 풀기 시작하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 씨가 아주 또 소극적으로다가 말을 한마디 했죠. 신당 창당 가능성. 부국절강 살짝 들었다 놨고.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없는 것보단 낫죠. 이것도 남아토건 조금 들었다 놨죠. 이분은 좀 말 좀 세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자신 있게. 자꾸 안철수 씨 생각나요. 네. 너무 소극적이셔. 네. 아무튼 말 좀 세게 하셨으면은 이거보다는 더 종가 관리가 잘 됐을 것 같은데 말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셨어요.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낫지만 너무 그랬습니다. 눌림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올 초에 이제 많이 급등했어도 테마주들 위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아까 증권형 토큰, 그 다음에 AI 있죠. 그 다음에 AI 관련주도 드는 게 있고 들었다 놨다 해요. 그리고 반도체. 네. 이게 다 뭐겠어요? 신기술. 그리고 오늘 전기차 관련주도 좀 들었다 놨다 했고 이게 뭐냐면 연말 연초에 주로 가는 특히 이제 그 누구예요? 여기 기술주들이 있죠. 신기술, 미래기술 막 이런 거. 그죠? 4차 산업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은 언제 가냐면 보통 11월 달하고 12월 달 사이에 들었다 놨다 하고요. 해 바뀌어서 1, 2, 3월 달에 많이 갑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이맘때 그 얘기 해드렸는데 그때도 맞췄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제가 뭐 맞추고 안 맞추고 떠나서 항상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시장이 좀 편안하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제 불안하냐 힘드냐
뭐 죽을 것 같다, 뭐 이제 아니냐, 뭐 이제 그거지. 예, 항상 움직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방송 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끼시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다가 잠깐 쉬는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잠깐 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눌림목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면 아주 좋은 수익이 많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들고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적당히 교체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현금이 생겼을 때 내가 뭘 사야 되는지, 그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스 지금 출발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 좋아하세요? 네, 기차가 지금 이제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탈 거면 지금 빨리 타셔야 된다고요. 네. 회원 가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시면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네. 그런데 준비하시라고요.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돈 하나도 못 봅니다. 지금 준비 안 해놓으면은 올해 남은 12월까지 돈 버는 거는 고사하고요. 내년에 봄까지도 수익이 안 나요. 진짜로 안 나요. 제가 원래 여러분들한테 뭐 겁먹게 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항상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려고 애쓰고, 그죠?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겁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겁먹으시라고. 왜일까요? 네. 주식할 때 가장 힘든 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떨어져서 안 가서 힘든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힘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네. 나만 소외당한 것 같을 때, 그때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다니까. 지금 아무튼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 동안에, 뭐 예를 들면 진양폴리, 오세훈 시테마주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여요. 대신에 이제 불안한 거는 이평선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건 좀 찝찝한 부분이긴 한데 눌림목은 맞긴 맞아요. 근데 이러는 동안에 밑에서 이런 거 보세요. 웰크론 조용히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 갈 거야 이러면서. 사지 마세요.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종목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아이스크림 에듀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막 들었다 놨다 혼자 막 애를 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윌비스 이거 이제 이준석 관련주인데 동전 주니까 공략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안 내려오고 버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난 다시 지하 생활 하기 싫어. 나 안 내려갈 거야. 그래서 이러고 있잖아요. 안 내려옵니다, 종목이.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이라도 빨리 종목을 사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연말 연초에는 항상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와요. 전망도 부정적인 전망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실수하냐면, 금리 인하하면 그때 가서 주식을 사지 뭐, 바닥 나오면 사지 뭐,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때가 되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바닥에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는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걸 살까요? 안 사요.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거든요. 왜? 최저가를 봤잖아요. 최저가를 봤으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안 사요.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죠. 왜 안 내려오는데? 자기들 말대로 바닥 나오는데 미쳤다고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당연히 안 내려오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봅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복권을 잘 안 삽니다. 그런 게 잘 안 되는 걸 아니까. 전 잘 안 돼요. 정말 그런 거 안 돼요. 근데 어쩌다가 될 때도 있어요. 복권은 아닌데 아무튼 뭐 운 좋게 뽑기가 될 때가 있더라고 요즘에. 그래서 운이 좀 좋아졌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복권은 안 삽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그 버리는 돈이고, 저한테는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복권이 되고 복권 당첨되고 싶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돈 벌고 싶으면 주식을 들고 버텨야 되는데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 절대로 돈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은 따라하지 마세요. 현금 들고 뭐 주식 살려고 뭐 대기하고 있다고요? 네. 돈 못 봅니다. 왜일까요? 고생하긴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보통 그러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제가 그 평균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정말 큰 돈 가진 사람은 또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정말 큰 돈 가진 사람은 뭐라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돈 어정쩡하게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투자 금액이 뭐 몇 천만 원이다 몇 억이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 사람 사는 형편에 따라서 그래요. 서울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이제 수억 원 정도 여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절대로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짓이라고 표현하죠. 그거 그 짓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잔머리 쓰면 안 됩니다. 이 바닥이 그래요. 잔머리 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라도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눌림목, 즉 매직 구간이니까 네. 지루함을 즐기셔야 됩니다. 이때 뭐 하면 된다고요? 그냥 버스에 타면 돼요. 기차에 올라타면 되는데 거기서 가나 마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이라도, 내일 목요일이죠. 11월 말일이고 내일이라도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셔서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요. 평소보다 2, 3분 빨리 끝났다 그죠? 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아까 요 얘기입니다. 메가시티. 정부에서 메가시티에 소득세하고 법인세 감면권을 검토하겠다.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권한인데 이거를 지자체에 준다는 얘기예요. 부산이나 광주, 대전까지도 이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메가시티 하면은 당신네 관할에 있는 그 기업들이나 뭐 이런 거에 국민들한테 걷는 그 세금, 뭐 감면 혜택을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원래 이거 우리 건데 당신들한테 줄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오, 그쵸. 본인들이 세금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민주당이고 뭐고 할 거 없어요. 다 오케이 이러죠. 누가? 거기 도지사나 시장들이 오케이 그러죠. 아, 좋다고 그러죠. 응? 난 제발 이 상속세 좀 없앴으면 좋겠어. 없애지 못하겠지만 확 낮춰야죠.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많아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전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을게. 네. 응? 형제들이 많아서요. 네. 응? 관심도 없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겠어요? 총선 이기려고 하는 거지. 맞죠? 그죠? 총선 이기려고. 저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총선 테마주 앞으로 많이 가겠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린벨트 풀어줘. 저거 세금도 감면, 감세 혜택 지금 풀어줘. 그럼 뭐예요? 확실하게 선거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종목들이 많이 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그 의지가 지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강하겠죠. 민주당의 이재명 씨와 그쪽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죠? 이번 선거에서 지면 누가 이기든 지는 쪽은 끝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목숨 걸고 투쟁하겠죠, 서로. 네. 그러면 돈도 풀고, 그죠? 있는 말 없는 말 얼마나 많이 해주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대선 주요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매집을 다 해놨기 때문에. 네. 여기 제 방송 지금 듣고 있는 문자반 회원분들도 열심히 매집하세요. 매집한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대선 주만 20년 이상 했다니까요. 네.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신규한 분들 중에 이제 그 무방 뭐 무료 추천주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신 분들은 믿고 들어오세요. 특히 여자분들 이래저래 재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죠? 네, 편안하게 수익 내고 편안하게 리딩 받으시면서 하시면 편안하거든요. 정말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들어오세요. 여자분들. 그 다음에 절대 이제 앞으로 주식화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50대 이상 아저씨들도 들어오시고요. 5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나 40대, 50대 여성분들은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네. 편안하게 하니까 급등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보통 추천을 해서 손절없이 가니까 그런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세요. 20대, 30대 회원들도 저희 방에 있는데 40대, 50대 회원들이 제일 많아요. 네.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아셨죠? 여자분들도 빨리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저기 고민만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김 실장님이 지금 오늘 급등한 한동훈 테마주, STO, 그린벨트 얘기하신다고 하죠, 그죠? 이분도 이제 테마주 이런 것들 개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 아주 잘 해주시니까 들어가서 종목 하나하나가 왜 이게 급등했는지 설명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